강한 사람은 눈에 띕니다. 앞에 서 있고 목소리가 크고 존재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늘 강한 사람이 이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함은 순간이지만 중심은 시간입니다. 삼국지의 수많은 영웅들은 자신의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치열한 전쟁의 시대 속에서 가장 오래 나라를 유지한 군주는 칼끝이 아니라 균형으로 버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손권입니다. 손권은 182년 강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손견은 난세의 용장이었고 형 손책은 강동을 평정한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늘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전장에서 전사했고 형은 암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8살.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도 다 모르는 나이에 나라의 운명이 그의 어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형처럼 장수를 압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손권은 앞에 서서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옆에 둘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주유, 노숙, 육손. 그는 영웅을 만들어내는 군주가 아니라 영웅을 쓸 줄 아는 군주였습니다.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을 때 강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항복하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항복은 자존을 잃는 길이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감정으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손권은 달랐습니다. 그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위험은 무엇인지,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적벽대전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승리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이겼다고 인생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늘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손권은 관우에게 정치적 목적으로 사돈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관우는 이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오나라를 얕보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때 손권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관우의 오만은 결국 형주 분쟁으로 이어지고 여몽의 기습으로 관우는 몰락합니다. 이 사건은 배신이라기보다 깨진 균형의 결과였습니다. 손권은 감정이 아니라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능력과 가정을 지키는 능력은 같은 종류의 힘이 아닙니다. 손권은 외부의 균형에는 능했지만 말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흔들렸습니다. 안정적인 후계자였던 장남 손등이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들 손화와 손패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정은 둘로 갈라졌고 신하들도 줄을 섰습니다. 손권은 결단합니다. 손패에게 자결을 명령하고 손화를 폐위했습니다. 냉정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의 상처이기도 했습니다. 리더로서 결단했지만 그 대가는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어린 손량이 즉위하며 권력은 대신들에게 넘어갑니다. 손권은 오나라를 오래 유지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평온을 누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버티게 했지만 가문까지 완벽히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실패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늘 성공과 한계가 함께 갑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오래 책임진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손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강한 것이 중요한가?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가?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중요한가? 그는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책임진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는 말년의 흔들림까지도 포함합니다. 인생은 화려함으로 기억되기보다 버팀으로 완성됩니다. 손권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남는 이유입니다.